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저녁 무렵 조용한 집에서 혼자 밥을 먹다 문득 드는 생각. 이대로 혼자 살다 가는 걸까? 텅 빈 식탁을 마주하며 밀려오는 외로움. 정말 잘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또 새로운 동반자를 꿈꾸는 설렘이 얼마나 간절한지도 느낍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혼자 사는 게 답이다. 외롭다고 짝 만나는 그 순간 불행의 시작이다. 나이 들어서 결혼은 미친 짓이지. 송장을 하나 더 끌어들이는 거지. 주변에서 재혼한 친구나 이웃의 힘겨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인 적 있으시죠? 아마 그 말들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내린 한 번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70대의 재혼은 젊은 날의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따뜻한 동반자를 꿈꾸며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의 재혼이 가져올 5가지 비극적 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여러분의 결정을 완전히 바꿀지도 몰라요. 외로움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는 사실. 바로 잘못된 동반자와 함께하는 절망입니다. 자, 함께 현명한 선택의 길을 찾아볼까요? 영상을 보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혼을 꿈꾸는 많은 분들은 소박한 바람으로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하며 외로움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전 배우자 혹은 이혼한 옛사람의 그림자입니다. 70대가 되면 30년, 40년, 심지어 50년 가까이 함께했던 배우자의 기억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죠. 그 사람의 웃음소리, 좋아했던 반찬,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 이 기억들은 절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기억이 단순한 추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혼 생활 속에서 전 배우자의 그림자는 끊임없이 현재를 침범합니다. 상대방이 무심코 내뱉는 말, 우리 그이는 이렇게 했는데 전에 살던 사람은 이 음식을 좋아했지. 처음엔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 끼니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마음에 생채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 상대가 전 배우자의 이름을 헷갈리거나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더 심각한 건 상대방이 여전히 전 배우자를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사별한 경우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미화됩니다. 완벽한 사람, 내가 절대 넘을 수 없는 존재로 남죠.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밥을 차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도 상대는 전에 그 사람이 더라는 말로 내 노력을 무너뜨립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이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씨는 아내와 사별 후 3년간 외로움에 시달리다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이혼 경력이 있었고 서로 의지하며 조용한 노후를 꿈꿨죠.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식탁에는 늘 전 남편이 좋아했던 반찬이 올라왔고 거실 벽에는 그 남편과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도 그 사람은 이 소파 좋아했어. 그 사람은 감자볶음에 김을 넣었지. 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이 어르신의 생일날 벌어졌습니다. 케이크에 쓰여진 글씨는 늘 그리운 명호 씨였습니다. 명호 씨는 전 남편의 이름이었죠. 이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새 사랑을 시작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유령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엔 내가 없었어요. 죽은 사람만 있었죠. 이처럼 전 배우자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상대의 대화 행동, 집안의 물건, 심지어 자식들의 말투까지 스며들어 나를 부정합니다.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원래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내 방식을 비판할 때 나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시작한 결혼에서 유령과의 싸움에 지치게 됩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재혼 상대의 마음속에 죽은 배우자가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그 그림자와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재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인생이 다시 따뜻해질 거라는 기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함께 늙어가는 여정은 낭만적인 말과 달리 치열한 현실과 날카로운 고통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70대라면 이미 몸의 변화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관절염, 고혈압, 당뇨, 눈이 침침해지는 백내장, 나이 들수록 건강 문제는 늘어납니다. 혼자 늙는 것도 힘든데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건강 문제와 습관을 안고 함께 늙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자고 하고 다른 사람은 허리 통증 때문에 집에만 있고 싶어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싶어도 체력과 정신력이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는 짜증과 갈등만 쌓입니다. 당신도 아프면서 왜 나만 이해해야 하냐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사랑은 전쟁터로 변합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 방식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민간요법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은 병원약에 의존합니다. 식사 습관도 다릅니다. 짜게 먹고 싶은 사람과 싱겁게 먹어야 하는 사람이 매 끼니마다 부딪힙니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협의와 타협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갑니다. 충북에 사는 76세 윤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윤 씨는 3년 전 자녀의 권유로 69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두 분 다 기력이 있는 편이었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기에 좋은 조합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윤 씨의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었고 상대 여성은 만성 당뇨로 매일 혈당 체크와 식단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식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윤 씨는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지만 상대는 싱거운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반찬을 따로 준비해야 했고 결국 왜 내가 매번 당신 병에 맞춰야 하냐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병원도 달라서 한 사람은 차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은 택시를 잡는 등 생활이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겨울 윤 씨가 눈길에 넘어져 엉덩이뼈를 다치면서 벌어졌습니다. 상대 여성도 허리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해 서로를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밥은 누가 하고 약은 누가 챙기고 병원엔 누가 연락할지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자식들마저 왜 서로 아픈 사람끼리 결혼했냐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늙는 게 무서워 결혼했는데 같이 늙으니 더 무섭더군요. 내 병도 벅찬데 옆 사람 병까지 감당하려니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서로의 늙음을 감당할 체력과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함께 늙는다는 낭만 뒤에 숨은 고통을 견딜 준비가 되셨나요? 노년에 시작하는 사랑은 달콤하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둘러싼 거짓말입니다. 외로움이 커질수록 함께할 누군가가 간절해질수록 상대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혼을 결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칫하면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70대에 이르면 대부분의 자산은 평생 모은 전 재산입니다. 새로 돈을 벌 기회는 거의 없죠. 그런데 재혼을 원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사랑보다 경제적 안정을 노립니다. 자신의 빚 연체된 카드값, 체납된 세금, 심지어 자식의 경제 문제까지 숨기고 결혼을 시도합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말투와 깔끔한 옷차림으로 돈 걱정 없다며 안심시키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무서운 건 혼인신고를 하면 상대의 채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남에 사는 67세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교회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고 자식들도 잘 살아서 도움 안 받아요 라고 말했고 박 씨는 감동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혼인 신고까지 마친 후 전세집을 빼고 일부 자금을 결혼 생활에 썼습니다. 하지만 결혼 3개월 만에 상대의 카드빚 2천만 원이 밝혀졌고 이어 자녀의 대출 보증까지 서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서울 아파트는 과거 남편 명의로 현재 법적 분쟁 중이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라 빚 독촉이 박 씨에게까지 왔고 연금 일부마저 압류당했습니다. 가족들은 연락을 끊었고 박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습니다. 외롭다고 마음 열었던 게 내 노후를 망쳤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경제적 거짓말은 감정보다 더 깊게 사람을 배신합니다. 사랑받는 줄 알았던 마음은 돈줄로 이용당한 결과였고 남은 건 텅 빈 지갑과 무너진 자존감뿐입니다. 70대의 재산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나이의 경제적 파탄은 곧 인생의 파탄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상대의 경제 상황을 정말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사랑하니까 괜찮을 거야. 재혼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그 사랑은 순식간에 간병의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70대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오늘은 멀쩡해 보여도 내일은 어떤 병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관절염, 치매, 중풍, 한 사람의 병이 시작되면 다른 사람은 간병인이 됩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병원을 오가는 삶. 처음엔 사랑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랑은 점점 피로와 절망으로 변합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박 씨는 재혼 후 2년 만에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오늘은 나를 알아보다가 내일은 낯선 사람처럼 대합니다. 처음엔 사랑하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생각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고 자녀들은 왜 어머니가 남의 병수발을 드느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병원, 약국, 집을 오가며 자신의 인생이 소진되는 걸 느끼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72세 이 씨는 더 비참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입원으로 저축해둔 3억 원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병원비, 간병인비, 약가 다 감당하다 보니 노후 자금이 사라졌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제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간병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자식이라면 부모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지만 재혼한 배우자는 결국 타인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더라도 끝없는 간병은 몸과 마음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상대방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은 끝까지 간병할 체력과 마음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여러분이 아프다면 상대에게 그 부담을 지울 수 있을까요? 재혼은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쪽 자녀, 재산, 유산 문제가 얽히며 가족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전주의 75세 최 씨는 재혼 6년 차에 아내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3년간 병간호를 하던 중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함께 모은 재산 일부를 최 어르신 명의로 두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이었고 아내도 동의했던 일입니다. 나는 좋았지만 자식들에게는 평생 원망받을 일이 됐습니다. 아내의 자녀들은 최 씨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가족 간의 불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의 69세 윤 씨는 더 비극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의 전처 자녀들이 찾아와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8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쫓겨나게 생겼어요. 남편이 저에게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했지만 자식들이 치매였다며 인정하지 않아요. 법적 분쟁은 몇 년째 이어지고 윤 씨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살아갑니다. 한때 행복했던 재혼이 인생 최대의 비극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유산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 가족의 신뢰, 여러분의 노후까지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재혼으로 인해 자녀들과의 관계가 무너져도 괜찮으신가요? 여러분의 재산이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노년의 재혼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따뜻하게 채울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현실적 문제가 따릅니다. 전 배우자의 그림자, 함께 늙어가는 고통, 경제적 속임수, 병간호의 부담, 유산 문제로 무너지는 가족, 이 모든 것이 70대 재혼의 그림자입니다.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 재혼을 통해 찾는 행복이 오히려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중병에 걸렸을 때 끝까지 간병할 체력과 마음이 있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재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아프다면 재혼한 배우자에게 그 부담을 지울 권리가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재혼 전 상대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고 병력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세요. 둘째, 재산 분할과 의료 결정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셋째, 양쪽 자녀들과 모여 미래에 대해 솔직히 대화하세요. 넷째, 동거나 LAT라는 새로운 관계 방식도 생각해 보세요. LAT는 함께 살면서도 각자의 공간과 생활을 유지하는 관계예요. 결혼은 하지 않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는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지역 노인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친구와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외롭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혼자의 시간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습니다. 재혼이라는 문을 열기 전에 그 안에 잠재적 고통을 직시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결정이 남은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노년의 행복은 사랑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혜와 준비가 함께해야 합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황혼기를 따뜻하고 평온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황금빛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